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템플릿 파일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배운 걸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종합해서 그 회사에 맞는 어떤 그 폼, 이 오토캐드가 딱 열렸을 때 어떤 내 설정 값으로 딱 열리게끔 하는 그런 템플릿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뉴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게 그리드가 켜져 있고 항상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기반으로 하는 것은 acad iso.dwt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열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 회사,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열리지 않고, 잠깐 볼까요? 지금 이건 2016 오토캐드인데요, 한글 버전인데 2016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초기 화면이 이렇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그 템플릿 파일을 안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드로잉 1이라는, 물론 이것도 엄격하게 연까지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 acad iso.dwt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2016으로 시작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기반으로 열리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거 알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리미트라는 게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UCS 아이콘 같은 거, 이런 거, 원점 같은 거,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꼭 거기서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6은 이렇게 열리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새 파일을 또 이렇게 하나 열면은 또 바로 열립니다. 그 템플릿 파일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열립니다. 물론 지금 이거 열리는 거 보면은요, 이런데 요 밑에 보면은 이 지금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이제 이걸 우리의 이제 템플릿 파일인데 이게 틀립니다. 그죠? 틀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면은 이 상황바, 상태바라고도 하죠. 종합적으로 상태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가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뭐 약간 틀려진 게 있습니다만은 뭐 똑같다라는 의미가 밤낮 이런 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나 2016도 아마 이렇게 2015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삽입 탭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블록을 우리가 삽입하고 하는 걸 이제 다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을 나만의 템플릿 파일에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그 블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럼 이제 블록을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저장을 했다면은 그걸 그 파일에서 먼저 연습한 그 파일에서 그게 저장이 됐다면은 그 파일에서 뿐이 블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도면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템플릿 파일을 열었는데 그 블록이 항상 따라오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 우리가 이걸 연습을 했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했다면은 이건 저장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인서트라는 명령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새 파일에는 그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록이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에 가가지고서 저장을 했다면요, 컨트롤 시프트 C를 해가지고 기준점 잡고 그 다음에 새 파일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하나 따라온다는 얘기죠. 인서트 한 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을 만들었다면은 그 블록을 전부 다 하나의 도면으로 하나의 그 파일에다가 전부 다 저장하는 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제인데요, 여기에 블록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다가 내가 필요한 거 쓰는 게 빠르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템플릿 파일 열었을 때 이걸 전부 다 복사를 해서 템플릿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 블록이 다 두르겠죠. 근데 어떤 때는 이걸 다 쓰지 않고 어떤 경우만 이렇게 골라서
인서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나중에 안 썼다 하면 이제 퍼지를 하게 되면 안 쓴 것은 전부 다 그 블록이 그 퍼지에 의해서 그 전부 다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3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팔레트 도구 상자가 나오는데 먼저 이 마이웍이라는 그 빈 거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복사를 한 것을 딱 하나 또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면은 이걸 만약에 내가 이 팔레트 창에다가 관리하고 싶다면은 이걸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필요 없는 거 나오고 안 맞는 거 전부 다 삭제하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팔레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데요. 이 원본이 중요한 것은 이 원본이요. 이거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특성이 보면은요. 이게 어디에 돼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저장이 강에 DWT라는 여기에 저장이 그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로가 틀려지면 그걸 다시 못 불러와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어떻게 따지면은 뭐 그렇게 편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블록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 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센터라는 건 컨트롤 2번인데요. 컨트롤 2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 센터라는 게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 쓰는, 여기서 또 골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느 파일에 블록만 불러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블록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런 블록을 이렇게 불러오겠다. 이건데 이게 꼭 디자인 센터 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늘상 쓰는 그 블록 파일이 별도로 돼 있다면 그걸 열어서 복사를 해오는 거고 똑같다. 그래서 디자인 센터는 그렇게 쓰는 게 왜 이래 또 괜히 거기서 어떤 파일이었더라 뭐 이렇게 막 다 고르고, 물론 디자인 센터에서 꼭 블록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라인 스타일이라든지 라인 스케일이라든지 뭐 디멘전 스타일이라든지 디멘전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 놓은 그런 파일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그걸 갖다 이렇게 클릭에다가 갖다 쓰면은 그 현재 쓰는 도면에 삽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도면에서도 어떤 특정한 파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사를 해 오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일이 하지 않고 내가 주로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설정한 다음에 그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템플릿 파일에 경로를 지정해 주면은 이제 이렇게 열게 되면은요. 2016 지금 2014는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걸 안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요. 레이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라인 웨이트의 그 설정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의 모양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불러옵니다. 예, 뭐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 문자가 이렇게 전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면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의 그 채를 쓰게 되면요, 그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하나씩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뭐 간단히 몇 개만 이렇게 해놓고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제 분리해놔도 물론 되겠죠. 마이웍에다 다 집어넣지 말고 쇼파는 쇼파에 관한 거, 또 부품을 다루는 회사들은 부품 남바에 그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써도 물론 됩니다만은 이건 눈에 얼른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2014는 이 프리뷰 창이 이렇게 보면은요, 예, 인서트 이렇게 해볼까요? 프리뷰 창에 이렇게 적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다 한번 썼던 것은 이렇게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6에서는 좀 그게 좀 약간 그까요? 여기 삽입에서 보면은 삽입에 블록 인서트죠. 이렇게 보면 이 모양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저기를 해놓았던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골라도 되겠죠. 블록이라는 특정한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쓰는 그 파일을 안 열고 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 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블록 활용하기를 그렇게 쓰면 좋다. 블록
파일을 전부 다 그쪽에서 전부 다 갖다가 어떤 도면을 그리다가 하나를 또 그려서 그걸 블록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블록이라는 DWG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복사를 하나 해 놓으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겠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 습성이 틀립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도구 팔레트를 아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외래 접근하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 측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뭐를 규정을 질 것이냐, 이 정도는 전부 다 규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건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뉴 파일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하나도 없죠. 지금 그리드 또 이게 이제 귀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어 보면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들어 놓지 말고요. 그럼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멘전에 관한 거, 텍스트에 관한 거, 해치에 관한 거, 뭐 센터에 관한 거 이 정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를 내가 똑같은 어떤 레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쭉 만들어 놓고 쓰는데, 거기서 셀렉트 해가지고서 그 레이어를 셀렉트 해가지고 커런트 레이어를 쓴다는 것도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놓고 또 필요하면 또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 쓰면 나중에 퍼지라는 명령으로 전부 다 소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지금 네임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 놓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여기 라인 스타일, 여기서요 라인 스타일, 레이어요. 그 다음에 폰트에 가는 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 LT, 그 선 종류요. 그래서 선 종류를 몇 개를 추가를 해놓고, 또 라인 타입의 스케일이 또 틀려지겠죠. 그것은 내가 몇 분의 1로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 값을, 이건 고정은 아니죠. 지금 1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은 아니죠. 근데 대개는 10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인, 그 다음에 텍스트, M 텍스트, 그 다음에 단일행 DT, 이것도 DT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 놓기가 저는 250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수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딤 스타일이라든지, 지금 딤 스타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D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6에서 우리 템플릿 파일은 D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만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이 딤 스케일이죠. 딤 스케일. 그러면 지금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100으로, 여기 보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어느 정도 나에게 맞게끔 해 놓는 게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리더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딤 스케일하고 리더 값하고는 그 스케일 값이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배치도 이게 안 맞죠.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파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도면 용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면 용지를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불러오면은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도면 용지가 이렇게 A4, A3, A2 이렇게 해서 몇 개를 A2까지 인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도면 용지를 만들어 내면은 항상 여기서 그린 것을 모형에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이제 몇 분의 1로 축적을 해서 인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A3, A4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7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0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프로트 하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디자인 센터 뭐에서 활용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맞는 실정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 값을 해 놓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일이 다 안 고치고 스케일 값만 딱 고치면 그때 프린트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금방금방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 템플릿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템플릿 파일을 저장을 DWT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가지고 DWT를
뭐 이걸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테스트. 예, 테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뭐 D 드라이브에 잠깐 해놓겠습니다. D 드라이브. 예, D 드라이브에다가 테스트라는 DWT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를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부르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 창에 이 파일에 가보면은요, 템플릿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템플릿 파일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열어보면 일로 돼 있었어요. 보통 디폴트가 자기의 사용 홀더에 오토캐드 19점 템플릿 파일에는 그 홀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있던 것을 불러왔다는 거죠. acad.iso.dwt라든지 뭐 그런 거에 어떤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트 좀 키우겠습니다. 시트 템플릿 파일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고치느냐, 이걸 더블 클릭해 가지고 아까 D 드라이브에 했었죠. 이렇게 D 드라이브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D 드라이브가 돼야 되겠네요. 예, 폴더를 따로 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시트 템플릿 파일 위치 이것도 그냥 D 드라이브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D 드라이브가 테스트를 해놨죠. 예, D 드라이브 확인. 그 다음에 그 템플릿 파일을 불러오는 도면 템플릿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없음이 아니고 아까 D 드라이브에 테스트 DWT가 되겠죠. 열기. 예.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템플릿 파일도 그냥 D 드라이브에 테스트 DWT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적용 뭐 확인하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열리니까 똑같은 게 지금 열렸습니다. 그죠? 새 파일을 이거 그래서 새 파일을 이거 다 없다고 한다면은 새 파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DWT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같이 dim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정의를 해놨다면은 그 값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인서트라는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이런 걸 전부 다 카피를 해봤었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따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부록이라는 것을 뭐 디자인 센터에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을 하나 추가를 했나요? 야, 이렇게 복사를 해왔더니 이런 도면층까지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블록 같은 거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일이 좀 약간 쓸데없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퍼지라는 명령으로 다 도면을 그렸을 때입니다. 퍼지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소고를 모두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지금 블록까지 이제 다 지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지워졌죠. 다시 인서트라는 명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도화만 하나 남고 전부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다. 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오토캐드를 초기화 시킨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게 다 또 없어지겠죠. 물론 D 드라이브에 돼 있는 그 테스트 DWT라는 것은 그대로 그 파일이 있습니다만, 그 템플릿 파일이 있습니다만, 그럼 또 옵션에 가가지고 또 경로를 딱 일일이 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옵션에 가가지고 이 경로를 또 다 이렇게 초기화 제1강에서 얘기했죠. 오토캐드 기본값으로 설정 되돌리기 하면 이게 다 기본값으로 다 돌아오니까요. 그럼 또 다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하나 이제 백업을 해 놓으면은 그 파일만 그 백업된 것만 다시 로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1강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 한국어에서 여기 사용자 설정값 마이그레이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토캐드를 닫았을 때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그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드라이브도 포맷 하게 되면 또 전부 다 그걸 다시 찾아야 되니까 크라우드라고 하나요? 원노트 같은 거 이렇게 웹 서버에다가 오토캐드에서 그 제공하는 그 웹 서버가 있죠. 원드라이브. 여기다 저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것만 다시 이게 불러오면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본다고 되면은 1강의 이제 반대입니다. 그때는 초기 설정 값으로 딱 불러오고 한참 내가 내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내보냈다가 모르고 또 포맷하는 경우도 있죠. 컴퓨터를 포맷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일일이 다 이걸 한다는 것도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정값 내버링을 하나 해 놓으면은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와 프로트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